얼마나 큰지. 우리 동네 같으면 자전거 타고 한 10분이면 끝이 끝에서 끝이거든요. 근데 광주는 하루 왼종일 달려도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면서 자랐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늘 그렇게 자신감 있던 삶은 아니었어요.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항상 뭐죠? 그 자신감 없는 열등감에 인제 휩싸이기 시작했죠. 음 고등학교 때부터 인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요. 그 아시아 자동차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요일마다 아침에 일찍 가면은 학생들 한 100명 정도를 뽑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진짜 새벽같이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일을 하면은 하루 왼종일 일을 하면 5,000원 일주일 용돈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학교에 매점에서 뭐 사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100명 안에 못 뽑혀 가지고 일을 못한 주에는 참 일주일 내내 억울해 가지고 그다음 주에는 꼭 일찍 일어나서 일요일 날 가서 그거 일을 하리라 하고 어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대학교 때는 그러니까 공부했던 기억은 별로 안 나요. 대학교 때는 어 일요일 날이면 또 노가다를 뗐죠. 노가다를 뗐는데 요즘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노가다를 떼니까 한 10,000원 주더라고요.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하니까 10,000원. 대학교 1 학년 겨울방학 때는 광양제철소, 지금 광양제철소 잘 돌아가고 있겠죠. 그때 저는 광양제철소 지을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한 달 넘게 일을 하니까 88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다 냉장고를 사 드렸는데 그 돈 가지고 재작년에 한국에 가 보니까 그 냉장고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도 나는데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일요일 날은 노가다 뛰고 평일 날은 신문 배달하고 휴학했을 때는 짜장면 배달하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일은 거의 안 하고 거의 몸을 쓰는 일만 해 가지고 대학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머리는 좀 있었는지 대학교 3 학년 2 학기 때 인제 LG전자에 취직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취직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부터 공부 잘한 순서대로 이렇게 저기 원서를 받은 뭐라 그러죠? 원서 뭐 지원서란가? 그걸 받아 가지고 잘하는 애들이 인제 가면은 그다음에 인제 못하는 애들이 받고 이렇게 받아서 저한테까지 돌아온 거는 LG전자였는데 다행히도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졸업할 때까지 LG전자에서 한 달에 얼마더라? 이 몇만 원씩 장학금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인제 대학교 졸업을 남겨 놓고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제 성격에 도저히 사회에 나가면은 그 경쟁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 경쟁 사회에서 남을 이겨가면서 승진해 가면서 사회의 한 가장으로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전라남도 전남대를 나왔는데요. 전남대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친구들만 봐도 다 저보다 잘나 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말도 잘하고 어디 가든지 인기도 좋고. 근데 저는 뭘 봐도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랑 또 거기서도 날고 기는 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과연 사회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감이 없어서 제가 결정한 거는 '그래 유학을 한번 갔다 와 보자. 1년 동안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영어라도 한번 좀 잘하면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또 아르바이트해서 모아 놓은 돈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 5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인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5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지금 인제 미국에서 한 24년 25년 사니깐요. 이게 개념이 잘 인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50만 원인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들고 와서 미국에서 인제 미국에서 학교 다닐 거라고 다 왔는데 이게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살아 보니까 첫날부터 그다음 날부터 인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인제 어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잘 보이시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뭐 돈을 많이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등감에 휩싸인 친구가 미국에 온 거예요. 서울도 아니고 전라도에서 서울도 아니고 미국까지 와 버렸으니까 정말 맨 밑바닥부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 식당에 취직을 됐는데 식당에서 버스보이라는 거를 시켜주더라고요, 저한테. 버스보이. 버스보이가 뭔가 저도 처음에 '버스보이가 뭐지? 식당에서 무슨 버스를 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버스보이는 뭐 버스를 모는 게 아니고요. 식당에서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빈 그릇 있잖아요, 빈 접시들. 이거를 막 치워내는 일을 하는 게 버스보이입니다. 버스보이를 하다 보니까 웨이터들이 있잖아요, 웨이터들. 웨이터들하고 웨이트리스들. 이 친구들은 버스보이보다 2배 이상을 버는 거예요. 2 배, 심지어는 3 배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식당의 매니저가 마침 한국 사람이어서 식당 주인이 한국 분이었고 식당 매니저도 한국 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인제 취직이 얼른 됐죠. 버스보이가 그때 당시 제가 일주일을 일을 하니까 한 20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야 괜찮네.' 저는 인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학교를 가고 저녁에만 일을 했거든요, 식당에서. 저녁에 식당에서 접시만 치웠는데 일주일 일했다고 20만 원을 줘요. 괜찮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이게 96 년이거든요. 1996 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해 가지고도 돈을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못 벌었었는데 여기서 20만 원씩 딱 버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은 그걸 벌어 가지고 반값을 내야 되고 그걸 벌어 가지고 숙식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큰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웨이터를 하면 되겠다.' 하고 "내가 웨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인제 매니저님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매니저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영어로 손님들한테 주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영어를 한 마디도 못 하니까 사실 어 좀 창피했어요. "그럼 영어를 한 번도 안 배워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배우긴 배웠죠. 12년 동안이나 그것도. 근데도 영어를 한 마디 못 한다는 게 참 창피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그때 당시 뭐 필리핀 애들 또 방글라데시 또 인도 또 아시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시안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말레이시아 이런 애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자란 제가 제일 영어를 못해요. 한국 주인이 한국 사람 식당에서. 그래서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배울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유튜브가 있나요? 인터넷이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디오를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라디오를. 그래서 라디오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들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1010 뉴스라는 게 있어요. 1010 뉴스. 주파수 AM 주파수 1010 그거를 1010이니까 뭐 1010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서는 1010 그래요. 두 개씩 끊어서 읽어요. 1010 뉴스라고 해서 뭐든지 똑같은 뉴스를 10 분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못 들었어도 다음에 또 들을 수 있어요. 그걸 계속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기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영어를 그렇게 빨리 말하는지 그다음에 문장의 시작이 어디고 문장의 끝이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단어 하나라도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막 빨리 말하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다시 얘기했죠. "아니 무슨 라디오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듣는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쉬운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계속 많이 들어 가지고 귀가 트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생에 처음 레슨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쉬운 거라는 건 없구나.' 그래서 라디오를 정말 들을 수 있는 시간에는 모든 시간을 다 들었어요. 화장실에 앉아 있던 시간이나 무슨 잠자기 전 시간이나 무슨 시간 하여튼 제 혼자만 있는 시간이면은 무조건 라디오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있다가 인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래도 쪼끔씩 들리는 것 같아요 인제는. 계속 그걸로 제가 절박하고 '웨이터가 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고 간절한 더 돈을 더 벌어야 되지
한다는 그런 간절한 꿈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들려요. 정말 들려. 그래서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들리는 게 나중에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영어의 이런 인토네이션이라고 하죠.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런 리듬을 탄다고 하잖아요. 또 영어도 리듬을 타는데 그런 리듬들이 쪼끔씩 쪼끔씩 들리면서 인제는 어 아직 서툴지만 아주 초보지만 겨우겨우 웨이터가 돼서 돈을 더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제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만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젊은 청춘이 만나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애를 낳기 시작을 합니다.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인제 애 애를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을 더하고,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인제는 그냥 한 가지 직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파트타임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세컨 잡, 서드 잡까지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삶이 윤택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인제 이 사진은 제가 애가 셋이 있을 때 사진입니다. 큰애가 있고요. 중간에 째가 있고 맨 앞에가 둘째 사진인데요. 이때만 해도 그래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텐데 '열심히 살면은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애도 셋 이나 낳았으니까 많이 낳았으니까 인제는 좀만 있으면 와이프가 애들 다 키워 놓으면은 '일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빨리 와이프가 일 나갔으면 좋겠다.'는 아주 못된 마음으로 이런 남편 마음이 참 착한 남편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일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빨리 와이프가 일을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그렇게 제 뜻대로 되진 않죠.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또 임신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이미 셋 이나 있고 어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삶인데 어떻게 또 하나를 가질 수 있지? 물론 뭐 원인 제공은 제가 했겠죠.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 와이프가 애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청천벽력, 눈앞이 까매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 줄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그게 저한테 딱 이루어지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발목을 삐어 버렸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발목을 삐어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의료보험 세계 최고잖아요. 요즘에 미국에서 가끔 뉴스를 보면은 미국 뉴스에 한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방역 1 등이잖아요. 방역 1 등이고 의료보험도 1 등이고 정말 어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미국에 떠나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욱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미국 TV에 한국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뿌듯하면서 어쩔 때는 찡해집니다. '아 내 고향 땅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렇게 자랑스럽구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인제 저 때만 해도 저는 의료보험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없어요, 의료보험이.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들려면요. 저희 가족 예를 들어서 애가 넷이 있고 부부가 6명이 의료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뭐 좀 뭐 평균적인 것만 들어도 한 달에 한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의료보험값만. 그러면은 그게 인제 아플 때 혹시나 해서 넣는 거잖아요. 혹시나 해서 아플까 봐. 근데 그게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면은 서민들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바마 케어가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서민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제 제가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발목을 삐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참고 살아 버렸어요. 일은 해야 되고 단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삶이고 제가 하루라도 빠져버리면은 큰일 나니까 그때야말로 정말 매일 벌어서 매일 먹던 삶이었으니까 그랬었는데
애가 하나 더 생긴다니까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애를 하나 더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안 된다. 어 저희 장모님도 와 계셨지만은 저희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애를 하나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는 않겠다. 교회에서도 넷째 가졌다는 인제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제 얘기를 했죠. "우리 사실 넷째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아주 친한 사람들도 축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아이고 어쩌려고 그랬어." 오히려 걱정을 해 주는 근데 인제 당연히 저희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인제 병원에 예약을 했죠. 한국도 요즘에 뭐 낙태 때문에 뭐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병원에 예약을 했고 넷째는 가질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였죠. 근데 희한하게 병원에 약속을 하고 나서부터는 교회 갈 때마다 이상하게 무슨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은 믿음으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실 크리스천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낳아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낳아야 된다. 믿음으로 낳아야 된대. 믿음이 뭐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믿고 낳아라." 이거잖아요. "책임져 줄 테니까." 그 말인 것 같아서 아 고민 정말 한 일 주일 동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 혹시 그 느낌 아실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은 딱 눈 떴을 때는 힘이 몸에 없잖아요 아직. 그 상태로 저는 24 시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의욕이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냥 숨을 쉬기 때문에 사는 거지 무슨 의욕이 있어서 사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을 했죠. '그래 회개를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럴 때는 또 네 편하게 네 편하자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고 병원 약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살으라고. 음? 셋 가지고도 힘든데 넷을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낳기로 결정을 하니까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넷이 됐어요. 넷이 됐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넷을 낳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어 많이 하나님한테 많이 인제 원망을 했죠.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믿음대로 낳으면은 믿 나를 믿고 낳으라 그 말이면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믿고 낳기로 했으면은 집 앞에 누가 뭐 쌀자루라도 좀 갖다 놓고 돈이라도 좀 갖다 놓으면서 보태 쓰라고도 할 줄 알았고 누가 뭐 "심재광 열심히 사니까 내가 너 가게 하나 해줄 테니까 가게 하나 해 봐라." 뭐 이런 말도 할 줄 알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갔어요. 어 무슨 믿고 나라고 해서 낳는데 뭐 이렇게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은 더 반대로 갔는 게 뭐냐면은 제가 2007 년도에 우리 넷째를 2009 년도에 낳았는데 2007 년도에 집을 샀었어요. 집을 아니 돈도 없다면서 무슨 집을 사냐. 그때가 그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일어나는 시초였죠. 수 어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융자를 해 줬었어요. 그것도 뭐라 그러죠? 한국은 집을 사는 걸 한번 알아봤더니 막 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집을 사려면 집값의 20%만 있으면은 융자를 해 줘요. 그것도 인제 수입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면은. 근데 그때 당시는 20%가 아니라 0% 0%만 있어도 융자를 100%를 해 줘 그러니까 집값 "나 저 집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융자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집을 산 거죠. 어떻게든지 지금대로만 간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집값 갚아서 내 집 한번 마련해 보자 하고 샀던 게 화근이 된 거죠, 화근이. 그래서 그거를 딱 사고 나니까 상투 잡았다고 하잖아요. 모든 경제가 인제 폭삭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힘들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2008 년도에 한 1년 정도 살았나
1년 정도 살다가 '아 우리 집 이거 집 빨리 처분하자. 지금 처분 안 하면 진짜 우리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싸게 팔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봤죠. 그동안 부어온 거 이렇게 어 손해를 보고 진짜 달러 아무것도 없이 인제 집을 나오게 됐는데 하필이면은 집을 나오기 20일 전에 넷째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1월 달에. 2009년 1월 9 일에 넷째가 태어나고 그달 말일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참 제가 그 상황을 떠오르기만 하면은 제가 이 설명을 하게 된 비전 강의를 하면서 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왜 내가 이렇게 삶이 됐을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삶을 살 수 없었을까? 내가 게을러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정말 게을를 틈이 없었거든요. 뚜리잡을 뛰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게으를 틈이 없었어요. 저도 게으르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게으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게으르고 싶은데 아침 6시 만 되면은 집에서 나가야 됐고 저의 하루 목표는 자정 전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자고 또 새벽에 또 일을 나가야 되니까. 근데 투잡 쓰리잡 뛰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어쩌면 이렇게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계속 치닫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제가 패배자, 정말 못난 아빠, 못난 남편이 그리고 못난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국에는 연락을 거의 못하고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연락 못하고 저희 동생들한테도 연락 못하고 아무한테도 연락 못하고 그냥 '나는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왜냐하면은 단 하루도 뺄 수 없는 일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한국을 가 봐요. 비행기표는 둘째치고 비행기표를 누가 줘도 못 갈 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삶에서 제가 집도 날리고 애들 넷 데리고 진짜 한국에는 표현이 뭐 길거리에 낳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집은 인제 팔렸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사를 다 가야 되는데 이사를 하나님이 보고 와서 정말 어떻게 집을 구해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1월 달에 엄동설한에.